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지분 확대를 위해 LG에너지솔루션, SK온과 합작법인을 동시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유통기업 순위에서 쿠팡이 24계단 뛰어오른 74위를 차지하며 롯데쇼핑을 앞질렀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토스뱅크의 선이자 지급 통장인 먼저 이자 받는 예금 상품에 자금이 대거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뱅크런 논란을 불식시키며 대표 상품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활용품 브랜드 무인양품이 스타필드 고향에 국내 최대 규모인 약 1000평 규모로 상륙합니다. 최근에 롯데쇼핑이 무인양품 지분을 인수하면서 노제팬 여파를 딛고 본격적으로 판로 넓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자동차그룹의 이슈가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또 하나가 나왔는데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지분 확대를 위해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과 합작법인을 동시에 설립할 예정이다라는 네. 소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요 지분 확대를 위해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온과 합작법인을 동시에 설립한다는 계획인데 디지털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요 각각 35에서 40기가와트시, 20에서 25기가와트시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통해서 북미에서 높아지는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른 세제 혜택 요건 충족 등에도 나설 전망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5월 10일쯤에 이사회를 갖고 이 내용의 안건을 올려서 결의를 하고 SK온도 비슷한 시기에 현대차와의 합작법인 투자를 확정 지을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만약에 이루어지면 현대차그룹은 북미에 연간 55에서 65기가와트시 규모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인데요.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고성능 순수 전기차 기준 50에서 80만 대가량을 만들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 8월에 IRA 발효 이후에 배터리 현지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온과 함께 논의를 진행을 해왔다고 하고요. 미국 전기차 보조금인 대당 최대 $7,500를 수령하기 위한 요건인 전기차의 현지 조립 그리고 현지 배터리 조달 비용 등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합작법인 설립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인데 예. 11월 당시에 SK온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배터리 공장을 짓는 안이 거론되는 보도가 사실 잇따라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초기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법인을 투자하는 안을 고려했지만 SK온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당시 현대차는 SK온과 북미 배터리 공급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연구개발 단계에서도 SK온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협력 관계를 돈독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SK온이 조지아 등 현지 공장 내 초기 가동에 따른 배터리 수율 불안정화가 이슈가 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온과 동반 진출하는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중간에 우여곡절이 좀 많았군요. 맞습니다. 방금 예.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IRA에서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공동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게 됐는데 전기차 현지 조립 요건도 맞추고요. 또 내년에서 내후년께로 현지 배터리 수급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동반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환경보호청이 발표한 자동차 탄소 배출 제한 기준도 맞추겠다는 방침이어서요. 만약에 이번 안이 마무리가 되면 현대차 그룹은 2024년 내로 세액 공제 요건도 충족하는 전기차 생산이 미 현지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유통기업 순위에서 쿠팡이 24개 단위나 뛰어오른
74위를 차지했습니다. 유통 공룡 그룹인 롯데쇼핑을 앞질렀다라는 조사가 나온 건데요. 자, 박 기자, 네. 그야말로 로켓 성장을 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글로벌 유통기업 순위에서 쿠팡이 24계단 뛰어오른 74위를 차지하면서 공룡인 롯데쇼핑을 앞지르게 됐는데요. 쿠팡 매출이 롯데쇼핑을 뛰어넘었다는 분석을 내놓은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조사 결과 글로벌 유통업 강자 2023 보고서를 따라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톱 250 안에 등재된 국내 유통기업이 순서대로 이마트, 쿠팡, 롯데쇼핑, GS 리테일, 홈플러스, 신세계 등 총 6개 기업인데요. 특히 쿠팡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50%에 육박해서 순위가 24계단이나 뛰어 올랐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15계단 순위가 하락한 롯데쇼핑을 앞지르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국내 유통기업의 순위가 처음으로 뒤바뀌게 된 것인데요. 이마트, 롯데, 쿠팡에서 이마트, 쿠팡, 롯데쇼핑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쿠팡의 매출액 신장 배경에 활성 고객, 즉 기간 내에 한 건 이상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 수가 15% 증가했다. 이 활성 고객 1인당 순유통 매출액 30% 증가를 주요 요인으로 또 꼽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구매가 확대가 되고 또 구매 제품 범주가 다양화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이런 네. 내용들을 적시를 해놨고요. 네, 우리 기업들 말고 글로벌 기업들의 순위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월마트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5,727억 달러로 지난해에 이어서 글로벌 1위 유통기업을 유지했고 아마존, 코스트코, 슈바르츠 그룹 또 홈디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글로벌 톱10 유통기업은 신규 진입이나 이탈 등은 없었고요. 중국의 징둥닷컴 순위가 7위로 2계단 오른 것 빼고는 글로벌 기업들의 순위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딜로이트가 선정한 키워드, 핵심 트렌드를 보면 지속 가능성과 미래의 매장이라는 것을 선정을 했는데 지속 가능성은 리셀, 관련 첨단 기술, 또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 규제 및 프레임워크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서 차후에 이런 유통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기업의 핵심 키워드로 만약에 자리 잡게 한다면 이번에 나온 순위가 또 뒤바뀔 수도 있는 잠재력,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토스뱅크에 관한 소식인데 토스뱅크가 한때 뱅크런 논란을 겪기도 했었죠. 그 상품 이름이 바로 선이자 지급 통장입니다. 유동성 논란을 이제 짚었던 상품인데 이 상품에 최근에 대거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박 기자, 자금의 규모를 보니까 무려 6천억 원 이상이 몰렸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상품과 관련해서는 사실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뱅크런 논란 또 이제 유동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자를 받는 예금 이 상품 이름인데요. 이 자금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19일 만에 6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6천억을 또 넘었다고 하니까 선풍적인 인기라고 이 토스뱅크 측은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지난달 24일에 출시된 이후에 자금 유입 규모를 보면은요. 3일 만에 1천억 원이 들어왔고요. 15일 만에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보면 일평균 315억 원씩 고객들이 자금을 맡긴 셈인데요. 이 맡길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짧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최소 100만 원에서요. 최대 10억 원까지 예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장점들이 또 여러 가지 매력들이 고객들을 유인한 셈입니다. 그런데 논란을 좀 짚어보면 올해 3월 출시했을 당시에는 막 임박해서는 그리 각광을 못했습니다.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기를 기다려서 이자를 받는 어떤 기본적인 질서를 좀 깨고 금융상식을 깨고 은행이 먼저 이자를 제공하면 고객 입장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겠습니다만 이 해당 상품이 나오니까 일부 커뮤니티에서 토스뱅크가 안전하지 못한 거 아니냐. 네, 맞아요. 유동성 문제가 그러니까 이자를 먼저 지급해주면 부담은 은행 쪽에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은행이 위험한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이제 논란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얼마나 돈이 없으면 급하면 이런 상품을 출시를 할까라는 의혹이 이제 일면서 네네네. 예, 논란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우려, 뱅크런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이 토스뱅크의 대표인 홍민택 대표가 직접 기자들을 만나서 설명하기도 했고 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토스뱅크는 안전하다라고 해명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고객 확보에 유익했다라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좀 옮겨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국내 은행도 마찬가지로 SVB 사태,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 등으로 인해서 국내 은행에 대한 과도한 염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국내 은행은 오히려 외국보다 더 까다로운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뱅크런 사태나 유동성 공급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판단도 있었다라고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용품 브랜드로 유명하죠. 무인양품이 스타필드 고향에 국내 최대 규모의 상륙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판로 개척에 나서는 움직임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박 기자, 이 소식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만약에 스타필드 고향에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생활용품 브랜드인 무인양품이 스타필드 고향에 국내 최대인 약 1,000평 규모로 상륙할 예정인데요. 롯데쇼핑이 무인양품 지분을 인수하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인 노제펜의 여파를 딛고 본격적으로 판로 개척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인양품은 오는 7월에 스타필드 고향 지하 1층에 약 1,000평의 규모로 입점을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가림막도 설치하고 내부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최대 규모고요. 사실은 기존 국내 최대 매장은 강남점에 있다고 하는데 587평입니다. 무려 300여 평이 더 크고 여기에는 오픈 무지를 열고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또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매장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경쟁사인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자주와 같은 층에 또 위치하게 될 예정이어서 물론 무인양품도 스타필드 하남과 위례 등에도 입점해 있습니다만 신세계 계열 사업장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매장을 내면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프라임 이슈 다섯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상당히 이제 한동안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종목이죠.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이제 엊그저께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최근에는 이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하락을 했는데, 자, 에코프로 그룹이 최근에 또 다른 자회사 상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박 기자, 어떤 자회사 상장 움직임이 있는 걸까요? 네.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라는 회사, 이제 이 회사를 비상장 회사니까 이제 상장을 시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움직임인데요. 일단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NH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상장 주관사로 선정해서 이르면 이달 말에 한국거래소에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일단 알려졌고, 예. 지난해 매출이 6,600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39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그룹 내에서 알짜배기입니다. 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이 회사 기업 가치를 최소 몇 조 원 이상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제가 언급해 드려봐야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는 회사 입장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전구체에 리튬을 결합해야 전기차 배터리 4대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가 완성되는 만큼 여기 2차 전지 밸류체인의 핵심 라인업을 꿰차고 있는 회사여서 이 회사가 이제 하나가 더 상장되면 에코그룹 전체에 또 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알짜 회사가 따로 또 상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연이은 상장 움직임을 두고 쪼개기 상장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이어서 자회사 상장이 이어지면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지주회사의 가치를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건데요. 사실 쪼개기 상장은 이번만이 아니고 대표적인 기업을 두 가지로 들자면 최근에는 이제 카카오와 LG화학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지만 정리를 잠깐만 해드리면 과거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한 뒤에 상장했다가 투자금이 대거 빠져나갔던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쪼개기 상장의 경우에는 카카오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악몽 같은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카카오그룹의 상장 계열사들이 증시에 입성할 때마다 알짜 사업을 계속 지주회사에서 떼어내다 보니까 당연히 카카오 지주회사를 갖고 있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다라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고요. 다만 에코프로 같은 회사는 LG화학이나 카카오와 비교할 수 없는 또 회사라서 모 회사의 가치가 만약에 자회사가 잘 나가면 모 회사의 가치가 또 높아진 만큼 쪼개기 상장 우려가 과하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사법 리스크도 좀 살아 있습니다. 에코프로 전 현직 임원들을 둘러싼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 수사가 또 진행 중이어서 네, 그렇죠.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상장 심사에 이거 뭐 적극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아무튼 증시 입성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는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다소 좀 지체될 가능성도 이 대목에서는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IPO 상장까지는 뭐 기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네.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6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각을 놓고 사모펀드 운영사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쌍방대리가 위법이다라면서 성의 없는 재판이 이제 억울하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자, 박 기자, 어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2021년부터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 공방은 좀 긴 공방인데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엔컴퍼니와 주식 매매 계약 이행 소송을 현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1심과 2심 모두 한엔컴퍼니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두 번 다 진 거여서 이번에 대법에 상고하게 된다고 해서 이길 수 있을지는 물론 미지수이긴 한데요. 지금 쌍방대리 행위로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홍원식 회장 측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쌍방대리는 동일인이 하나의 법률 행위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을 대리해서 대리 행위를 하는 건데 여기에 김앤장이 나옵니다. 국내 최대 로펌이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의 불리하게 M&A 절차를 대리했다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고요. 1심과 2심 결과에 대해서 거듭 불만을 제기하면서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한 부분과 항소심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잘못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권리구제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서만큼은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법률적으로 1심과 2심을 사실심이라고 부르고요. 1심과 2심에서 증거를 다퉈서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이 대법원이 3심에서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상 해석이 크게 잘못되지 않고 오류가 없다면 원심은 보통 뒤집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슈 7번째 소식이죠. 자, 7번째 소식은 삼양식품의 소식인데요. 삼양식품의 불닭 시리즈 제품 중에서 불닭 볶음탕면이 지난해를 끝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단종이 된 것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에서 지금 재출시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박 기자. 네. 혹시 박 기자는 드셔보셨나요? 네, 저는 아직 못 먹어봤는데 인기가 상당히 많았나 봐요. 예, 네. 맞습니다. 뭐 최근에 뭐 재출시 논의를 시작으로 뭐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예, 불닭볶음탕면입니다. 이게 저희가 네. 얘기하는 불닭볶음면이 보통 다들 익숙하실 텐데 저는 한 번 먹어봤는데 아, 볶음면보다 훨씬 더 국물이 많고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진을. 네. 국물이 조금 더 많은 볶음탕면입니다. 이게 반응이 사실 좋았는데요. 예. 매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국내에서 단종이 된 상품인데 해외에선 여전히 팔리고 있고요. 단순한 이유로 이제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선 단종됐는데 소비자들이 제발 좀 다시 한번 재출시해달라라는 네. 요청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익명 커뮤니티에서 삼양식품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우리 이거 재출시할 거다라는 네. 글이 올라오고 나니까 어라 진짜 재출시하나? 라고 이제 반응이 좋았던 소비자들이 참 잘하는 일이다라고 평가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삼양식품 관계자가 해외 쪽에 집중한 건 사실인데 공식 홈페이지와 전화로 꾸준히 재출시 요청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언제 재출시할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 다만 최근에 논의가 들어간 것은 맞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기 때문에 오늘 이 기사가 또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현재 뭐 아무튼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이 볶음탕면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해외 수출을 하다 보니까 직구로 이 상품을 구매하실 정도라고 그렇게까지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출시가 제발됐으면 좋겠다라는 글들이 여전히 이 기사에는 댓글로 많이 달리고 있고요. 실제 삼양식품으로부터 확보한 불닭볶음탕면 재출시 요청건을 보면 지난해 단종이 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발 만들어주세요라고 접수된 건수가 1,10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많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 나온 다른 기사는 이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일본에서 표절했다라는 시비도 있던데 네네.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8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가짜 코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상황이 워낙에 좀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자, 박 기자, 어떤 내용들이 투자자들을 좀 현혹하고 있을까요? 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면은요. 네. 유명인이나 유명 기업이 이 코인에 투자했다, 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라고 속여서 거액의 투자를 유도한 뒤에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 수신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했다고 하는데 관련 건을 보면은요.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한 피해 상담 신고 건수가 59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7.5%가 증가했습니다. 불법 업체들이 주로 유튜브 등 재테크 채널을 통해서 투자자들을 유인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땡땡전자 총수가 투자한 코인 10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 이런 내용의 네. 지금 보시는 저 내용입니다. 저런 거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이 투자에 누가 나섰느냐, 또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보장한다. 이런 영상이 무려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불법 업체들은 이 자금을 모집한 뒤에 이런 채널들을 폐쇄를 합니다. 폐쇄하고 다른 채널을 만들어서 또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또 이제 유입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영업을 이어나갔고요. 또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있다면 레버리지 투자라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서 추가로 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나 국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끊임없이 사례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교묘한 수법으로 가짜 가상통화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서요. 투자자의 지갑에 가상통화가 마치 입금된 것처럼 꾸미거나 가짜 그래프를 만들어서 가짜 이 가상통화가 급등하는 것처럼 속여서 투자자를 현혹한 사례도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금감원이 급하게 기사를 브리핑을 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통화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고요. 이 특정 코인이 만약에 실제 화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현황은요. FIU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거치시고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짜 코인 주의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라임 이슈에서 경제계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